네, 안녕하세요. 멘탈의 전문가의 철영입니다. 네, 본격적인 3월의 첫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 끝났습니다. 오늘은 시장별로 상이한 양상이 나타났는데요. 미국 증시는 장 초반 엔비디아의 주도로 상승 추세로 가는 듯 했지만 조정이 나오면서 하락 전환했고,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이 장중에 7만 달러에 도달하는 엄청난 기세를 보였는데, 마찬가지로 조정이 나왔었지만 강력한 모멘텀을 등에 업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오늘의 중요한 경제 이슈는 고용보고서였죠. 최근 미국의 경기와 물가가 너무 강하다는 신호가 나오면서 골디락스를 넘어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나온 고용지표는 사뭇 달랐습니다. 우선 비농업 고용이 예측치보다 높았는데, 하지만 지난달 수치가 35만 건에서 23만 건으로 크게 낮아지면서 현재 고용이 생각보다 강한 게 아니었을 수 있다는 암시를 남겼습니다. 또한 실업률도 수개월 만에 최초로 3.9%로 다시 상승하며 조만간 4%를 처음 넘기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조짐을 보였고요. 여기에 임금 인상률도 지난달 수치가 하향 조정되었고, 이번 달 수치도 0.1%로 2022년 3월 이후 무려 2년 만에 가장 낮은 임금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오늘 나온 고용보고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고용이 약해질 기미가 보이고 있다가 되겠습니다. 이건 지금의 시장에게는 베스트죠.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 골디락스로 가기 위해서는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아야 하는데, 최근의 경기는 너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고용보고서는 그 열기를 어느 정도 식혀주기에 충분했던 거죠. 지난주부터 경기 지표들이 이렇게 경기 냉각 신호를 보내주면서 최근 다시 상승 추세에 있던 채권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금리 전망치의 하락을 나타냅니다. 덕분에 선물 시장에서의 금리 예측치도 다시 크게 내리는 분위기입니다.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최대 금리 인하 폭도 4%까지 내려왔습니다. 연초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원래의 예측치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전망이 오늘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에 서로 다른 영향을 주었는데요. 일단 안전자산은 제쳐두고 위험자산끼리만 비교하자면 오늘의 흐름은 확실하게 암호화폐 쪽에 손을 들어준 결과입니다. 이것은 다 이유가 있죠. 경기 냉각의 조짐은 시장이 그렇게나 걱정하던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입니다. 경기가 급격히 나빠지면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내릴 수 있는데, 유동성보다 실적이 더 중요한 증시로서는 이것은 마냥 기쁜 일만은 아닙니다. 이러한 걱정에 더해 최근 미국 증시도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던 반도체주 중심으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온 것입니다. 물론 향후 경기가 심하게 나빠지지 않고 연착륙 분위기로 간다면 증시는 결국 다시 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 되든 상관없는 약간은 박쥐 같은 포지션의 자산이 있는데, 그게 바로 비트코인인 것이죠.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는 위험 자산이면서 동시에 상품 자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기관들의 유입으로 점점 디지털 골드화 되어가며 안전자산으로 변해가는 위치에 있죠. 실제로 현물 ETF 승인 이후 금 ETF에서는 자금이 유출되고 있고, 비트코인 ETF로는 자금이 유입되고 있으며, 덕분에 금 ETF 대비 비트코인 ETF의 규모가 전체 시장의 3분의 1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이건 불과 2달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 얘기는 금 위주로 들어가 있던 상품 자산 수요가 현재 비트코인으로 이동 중이라는 뜻이 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현상으로 비트코인은 현재 경기가 나빠도 좋고 좋아도 좋은 아주 특이한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원래도 유동성이 경기보다 훨씬 중요한 상품 자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처럼 경기 냉각 신호가 나오면서 금리 전망치가 하락하면 당연히 최고의 상황이 됩니다. 거기에 경기가 좋아서 금리가 별로 안 내려도 어쨌든 아직은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습니다. 정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특수한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올해는 비트코인이 가장 유리한 자산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해 왔던 것이죠. 실제로 이러한 비트코인의 포지션이 증명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나스닥과의 가격 움직임의 동조성이 거의 없는 모습을 보이면서 동시에 모멘텀도 훨씬 좋은 현상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조성은 낮으면서 수익률은 더 좋은 자산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기관들이 현물 ETF를 통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넣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ETF 출시 후 순유입된 자산만
거의 100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것은 인플레이션 감안해도 나스닥의 QQQ와 금 ETF의 실적을 거의 3배 앞서는 압도적인 자금 유입량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것조차 아직 제대로 시작 안 한 것입니다. 현재 사모펀드나 패밀리 오피스 같이 빠르게 포트폴리오 변경이 가능한 조막손들을 제외하면 진짜 큰 손들은 아직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하지조차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추가하려고 승인 신청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블랙록은 이제서야 자사펀드에 비트코인을 추가하기 위한 신청서를 SEC에 제출했습니다. 얼마 전 24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인컴 펀드에 이어 어제는 18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할당 펀드에도 비트코인을 추가시키기 위한 신청을 했습니다. 하나 둘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넣기 시작한 것입니다. 블랙록의 운용 자산은 무려 10조 달러에 달합니다. 그리고 블랙록은 비트코인의 적정 할당 비율로 무려 30%에 가까운 엄청나게 높은 할당 비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20%라고 해줘도 10조 달러의 20%면 거의 2조 달러죠. 물론 처음부터 진짜 이렇게 편성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렇게 할당한다 하더라도 자금이 들어오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기관들도 점차 비트코인 현물 ETF를 포트폴리오에 넣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도 25%의 할당으로 비트코인 추가를 준비하고 있고 스탠포드 대학 같은 대학 기금에서도 최대 7% 할당으로 비트코인을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에 유입 가능한 고유동성 자산은 200조 달러에 달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당초 예상이었던 1%가 아니라 최소 5% 이상에서 많게는 수십 %에 달하는 엄청난 고할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조 달러는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홍콩에서도 조만간 현물 ETF가 출시되면 지난 사이클에 잠시 떠났던 중국의 자금과 함께 아시아의 자금이 홍콩을 통해 비트코인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보수적으로 200조 달러에 0.5%만 들어와도 1조 달러죠. 지금 100억 달러가 들어와서 거의 70%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100배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비트코인의 자금 유입당 가격 상승 승수를 무려 118배로 잡았습니다. 정말 보수적으로 이거에 10분의 1 수준인 12배로만 잡아줘도 1조 달러가 들어오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12조 달러가 늘어납니다. 현재 시가총액에 12조 달러가 더해지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금과 거의 같아지고 그때의 가격은 약 70만 달러, 한화로는 김치 프리미엄까지 더해서 10억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거는 모든 수치를 극도로 보수적으로 설정한 계산입니다. 물론 펀드들의 포트폴리오 조정이 당장 내일 다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할당된 자금이 들어오기까지 수년이 걸리겠죠. 따라서 바로 가격이 이렇게 오른다는 뜻은 당연히 아니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이렇게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다른 요소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오로지 기관들의 자금 유입만으로 이 정도로 오를 수 있다는 얘기니까 가격 상승 시 붙게 될 거품까지 생각한다면 당연히 최대의 가능성은 그 이상이 되겠죠.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아직 전고점 저항 영역에 막혀 있습니다. 어제 일시적으로 7만 달러를 터치하며 새로운 위협을 달성하기는 했지만 아직 전고점을 완전히 돌파한 것은 아닙니다. 전고점은 하나의 점이 아니라 범위죠. 지금은 그 저항 영역 범위에 아직 막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7만 달러 위의 공기를 잠시 맡아보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 냄새가 그리워져 다시 올라가려 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 이 저항 영역을 완전히 박살내버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바로 직전에 전고점을 터치했을 때와 이번에 7만 달러를 터치했을 때만 비교해도 움직임이 전혀 다릅니다. 며칠 전 전고점을 터치했을 땐 무려 5만 달러 후반대까지 순식간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회복하는데도 수일이 걸렸죠. 하지만 어제의 급락은 6만 달러 중반대에서 멈췄으며 회복도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파워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의 7만 달러 터치는 현물 기반 수요에 의해 발생한 진짜 모멘텀입니다. 거래소들의 선물 수요를 나타내는 펀딩피가 얼마 전 가격 상승 때는 급등했었는데 어제 다시 신고가를 돌파할 때는 오히려 급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롱 진영과 숏 진영이
모두 레버리지 포지션을 축소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것은 현물 포지션에 의한 착실한 상승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의심의 여지 없이 현물 ETF에 의한 수요로 보이고요. 이 힘으로 비트코인은 조만간 전고점의 저항 영역대를 완전히 뚫어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옵션 시장에서는 이미 10만 달러대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7만 달러를 뚫고 나면 그 다음은 10만 달러라는 얘기입니다. 몇 번이나 말씀드렸듯 비트코인의 진짜 강세장은 전고점을 뚫은 다음부터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직은 전고점 저항대에 막혀 있습니다. 출발 신호가 울리지 않은 것입니다. 진짜 레이스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가 시작되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의 광적인 모멘텀이 여러분의 모든 감각을 압도할 것입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탑승 기회입니다. 출발하고 나면 너무 정신이 없어서 새로운 승객은 타기가 힘들 것입니다. 저는 이미 다음 열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슈사가 아닌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아직 문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고정 댓글 꼭 확인하셔서 비슈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부자 됐는데 홀로 쓸쓸히 남겨져 뒤처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